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받습니다. 이미 2차 검찰 소환 조사에서 검찰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같은 질문을 무한 반복하며 시간을 질질 끌어대더니 급기야 시간이 부족하다며 추가 소환을 요구한 겁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자로 오란이 또 가겠다고 밝히며 정치검찰의 행태를 직격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3차 소환 일정이 잡히게 된 거죠. 참 뻔뻔스럽기가 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왜 소환조차 한 번도 하지 않고 뭉개기하고 있는 걸까요?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수작 말고는 더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요. 공교롭게도 10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1심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설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에게 무죄를 주는 건 아니겠죠? 만일 권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자연스럽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이루어질 텐데요. 설마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을 기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미 이런 시나리오는 김어준 총수가 예언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10일 판결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1심 재판에 대해서 김 총수는 2009년에서 2012년 벌어진 주가 조작 5가지 범죄 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짚었는데요. 또 5가지 범죄 행위는 결국 주가 조작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 이뤄진 하나의 범죄로 포괄일죄라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5개를 묶어 기소했는데 피고인 측은 따로따로 해야 한다며 판사가 따로따로 본다면 5개 중 3개가 날아가고 2개만 남는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김건희 봐주기를 의심하는 쪽은 검찰이 범죄 혐의 3개는 제대로 하는 척하지만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가서 날아가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건을 제대로 공소 유지를 안 해서 결국 무죄가 되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수는 1심이 5개 범죄 행위를 전체 포괄일죄로 보고 권오수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2심에서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소환 얘기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러나 권 전 회장이 무죄가 되면 대통령 부인을 부르고 말고 할 곳도 없다며 봐주기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설마 이렇게는 안 되겠죠. 민주당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와 관련해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을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민생을 나몰라라 하며 야당의 그 역할을 떠넘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혹시 같은 날 있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판결을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날짜를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는데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기 때문인 거죠. 민주당은 이 대표는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반가량 대장동 및 유례 사업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됩니다. 검찰에 계속해 소환하며 범죄자 프레임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건데요. 전형적인 악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자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는데요. 이제는 애잔하다 못해 치근한 생각마저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의장이 7일 사이비교주 천공 의혹과 관련해 무속인 천공의 국정개입 의혹이 점입 가경이라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무속국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정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육군 참모총장 공관 방문 의혹,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 등을 판례를 이용해가며 하나씩 제기했는데요. 여지껏 의혹으로 불거졌던 모든 천공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의혹들을
총정리하며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천공이 말한 시점과 윤 대통령이 이를 실행한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했는데요. 이는 마치 천공이 지시하고 윤 대통령이 따르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누가 봐도 천공의 지시대로 움직였다고 봐야 맞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걸까요? 천공의 강의를 보면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게 무속의 나라가 아니면 뭘까요? 무속인 천공의 국정 개입 의혹이 갈수록 전입가경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손바닥에 왕자를 써 있을 때 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무속국가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천공은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개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 8월 달에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써야 하느냐 하면 용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당초의 공약과 관계없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고집했는데 그 무렵에 예산이 허용되지 않자 2022년 4월 3일 날 이렇게 강연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앞에 천막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국회가 예산을 안 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대통령 당선자가 하루 후에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와 관련한 보도가 여러 건 있었는데 그 보도는 하루아침에 다 삭제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천공의 육군 참모총장 공간 방문 및 관저 선정 개입 의혹도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천공과 경호처장 그리고 윤핵관이 육군 공간 내 사전 답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3월 20일 날 대통령은 관저로 육군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천공과 육군 육참 공간에 경호처장 등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4월 25일 날 육참 공간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대통령 관저가 이전합니다. 이 과정에 실제로 천공이 그 공간에 방문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공의 외교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의혹도 매우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영국 여왕의 조문 방문을 할 때 당시에 대통령 비행기는 18일 오전 7시에 출발하겠다고 비공개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천공이 그 직후에 영국 여왕의 조문을 방문하는 것은 명분 없이 조문을 가면 귀신이 붙는다고 강연을 합니다. 그 이후에 비행기의 출발 시간이 7시에서 9시로 바뀝니다. 9시에 출발하면 런던에 15시 이후에 도착하는 것이 예고되어 있었고, 그 결과 조문을 하지 않고 곧바로 만찬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천공이 외교 과정에도 개입한 흔적이 의혹이 있습니다. 이 과정도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천공은 2022년 10월 31일 날 노동자 퇴치와 관련한 주장도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다시 운영되려면 딱 한 가지를 바꿔야 하는데 그게 노동자 퇴치 운동이다. 이렇게 강연한 직후에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도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천공은 우리나라의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망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천공이 천공인 이유는
아마도 천인공노할 말을 해서 천공이 아닌가 싶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정이 무속에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천공이 대통령실과 관제 이전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장차 국정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여당도 전원 수준으로 말꼬리를 돌리지 말고 국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스스로 그 증거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